네, 오늘 펄어비스 주가가 어제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진짜 골 때려요. 1,400억을 벌 거라고 컨센을 잡았습니다. 예상치를 잡은 거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600억이 나오게 된 거예요. 600억도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00억을 기대했다가 600억이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3분기는 어떠겠어요? 이제 콘솔 게임 특징상 이제 CD를 파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오픈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어요. 이게 600만 장 팔렸나 그래요. 야, 우리나라 국내 게임이 600만 장이 팔렸다? 이거는 엄청난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이건 시장 분위기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잡아놓고 600억 발표하면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또 문제가 뭐냐면 게임을 출시할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하한가를 가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패치를 곧바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수정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정을 해주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웃긴 게 진즉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패치를 해줬다면 이제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몇 명의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이 게임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었어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피드백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했으니까 패치를 만든 거예요. 그럼 만들고 나서 출시를 하면 이제 호응이 더 좋을 텐데 만들고 나서 패치를 안 하고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평이 너네 뭐 했냐, 패치도 안 하냐, 왜 사람들의 의견은 받은 거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주가가 박살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패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거는 회사의 게임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이 회사는 그냥 이상해요. 이게 조금이라도 주주들을 좀 생각한다면, 그쵸? 투자 회사고 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주주들을 좀 생각한다면 일을 좀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한다. 그걸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좀 회복 가능성이나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 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후속작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깨비라는 게임을 이제 트레일러를 또 공개하고 뭐 언제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한번 또 반응을 할 텐데,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이 주식은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만약에 좋다 좋다 하면서 이 회사 좋은 회사구나 하면서 이걸 발표하면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더 이제 물을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후속작 이야기가 나오면 어떠겠어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매수도 잘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하지만 이런 이슈가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연말에 이제 고티 수상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에서 어느 게임이 가장 잘 만들었냐 그런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펄어비스가 그 가능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상은 못 받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가. 근데 잘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건 뭐냐면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GTA라는 엄청난 게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문 대기 걸어놓고 뭐 실망시키지 않는 회사, 여태까지 게임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이 이제 11월에 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게임이 고티상 수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GTA가 요즘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게임들이 나오면 기대보다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만약 그런 게 터지게 된다면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반사이익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티의 후보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게임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어요. 이게 고티 후보구나, 5개 중에 1개구나,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전반적인 재료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이 회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부에 무슨 첩자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주주들의 그 안티가 있는 것처럼, 그쵸? 왜냐면 패치를 어쨌든 하고 나면 판매량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패치해주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근데 주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주들은 주가가 이만큼 오를 수 있는 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전고점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만약에 패치가 잘 돼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가? 주가는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10만 원 찍었을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기대했던 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네 하는 행동을 보면 주가를 누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로서 게임에 출시하는 건 문제가 없고 잘 만들고, 그리고 뭐 매출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 관리는 진짜 더럽게 못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주주들 생각해서 행동하면 좋겠는데 참 그거를 잘 못하네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종종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일은 잘해놓고 문제는 없는데 꼭 주식 관리나 이런 건 이상하게 해서 태클 거는 회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는데 재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금리 인하.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이 게임주나 바이오 종목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밀렸죠. 금리 인상한다니까 뭐 쪽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채권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투자가 진행돼야 되고 또 적자가 나오는 회사들에게는 돈들이 몰려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가를 봤을 때는 여기 지지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지지선 부근에 있습니다. 이 아래로 깬다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사가 보여준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안티가 좀 많다 보니까 주가를 이 모양으로 관리하니까 욕을 많이 먹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진짜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게임 만드는 기술만큼은 작품성만큼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도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회사가 어디 있어? 시프트업도 대단한 게임 만들었는데 이 붉은 사막에 비빌 수는 없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기술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기술도 상당히 좋고 게임도 잘 만든다. 근데 한 가지 못하는데 주가 관리는 진짜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되고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면 섹터 자체가 넷마블도 죽쓰고 있잖아요. 넷마블도 돈 진짜 잘 벌어요. 근데도 죽쓰는 이유는 그냥 게임 업계 자체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네오이즈도 잘 만드는 회사인데 넥슨도 잘 만드는 회사인데 다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도 여기에 같이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오랫동안 좀 볼 생각도 해야 돼요. 뭐냐면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금리 인하되면 주가가 더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코스닥도. 근데 금리 인하 소식만 나오면 아마도 게임 쪽 종목들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됐을 때 넷마블 주가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소식이 딱 들어가니까 그 뒤로부터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는 다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다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사실은 주가 관리만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